어젯밤의 보도, MBC의 보도. 나 그거 보고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최민희 의원 방송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그게 팟캐스트에 올릴 방송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처음에 이렇게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MBC의 채널 A 검찰에 관한 보도가. 그래서 이제 사실 약간 오보도 있었어요. 최민희 의원도 급하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철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 이철 하면 다 아시잖아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헷갈리셨던 부분을 이거 수정을 해드렸고요. 자 어쨌건 이 사건의 얼개는 이제 오늘도 아마 추가 보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는 아마 한 2번, 3번, 4번 더 추가 보도가 될 거고 깜짝 놀랐던 거는 이 뉴스는 다른 언론들이 소위 말하면 쌩까는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지금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도 다 MBC와 채널A의 공방으로 보도를 하긴 해요. 조선일보 같은 한번 보세요. 마치 상관없다는 듯이 MBC와 채널A 간의 공방으로 보도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채널A와 검찰이 합작한 어마어마한 정치 공작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죠.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가 탄핵된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대한민국 내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그 악질적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썩어 들어갔고 어떤 식으로 어떤 어두운 곳에서 더러운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영화나 상상 속에서만 다 그렇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지 라고 했던 이 말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비해서 언론들은 진짜 이거를 채널A랑 MBC랑 서로 그냥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이 정도로 그냥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채널A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건을 어떻게 비틀었냐면 나중에 자기들 입장문에서 검찰에게 잘 봐달라고 해당 당사자가 자기 지인, 그러니까 이철 대표 말하는 거예요. 접근해 온 걸 알고 취재를 중단시켰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상황을 비틀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객관적 상황이 검찰과 내통한 검찰이 끈앞으린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유시민 장관 등 정권 핵심부의 사람들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불어주면 감형시켜주겠다. 가족 구속 안 시키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검찰 고위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성 통화 내용까지 들려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SN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주고받은 메시지까지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물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 사칭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 목소리가 맞다라는 증거까지 나와요. 직접 현장에 들었던 사람은. 그러니까 현직 윤석열의 최측근인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채널A와 MBC와의 공방전입니까? 실제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사람이 채널A 기자와 사주를 해가지고 이 정권이 마치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선거에 코앞에 닥쳐가지고 그 작업을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의 핵심인 거지. 무슨 MBC와 채널A의 공방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 다른 언론들에서 그렇게 두 언론사 간의 공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다 공범이기 때문에 몸살이느라 꼬리 자르기처럼 나는 발표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검찰 출입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 검찰 끈앞풀의 길이가 누가 긴 놈이고 누가 짧은 놈인 거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가장 악질적인 게 채널A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조국 대전 때 검론 때 채널A 조선일보 항상 새벽 3시쯤에 악의적인 가사 올렸던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알림이 뜨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게 채널 A하고 그게 TV조선이에요. 진짜 심했던 게 채널 A였거든요. 그 기사의 대부분 그리고 많은 수의 기사를 이 기자 이승재, 이동재 이동재, 이 기자가 이승재는 썼다. 그 논두렁식이지. 네, SBS. 이동재 기자가 지금까지 냈던 그 기사들을 한번 대충 뭐 살짝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단독으로만 쓴 것들이 마지막 저항, 검찰, 네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를 계속 압박하는 기사. 단독, 검찰, 조국 컴퓨터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확보 이런 것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내보내는 것들. 검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이런 식으로 우리 그때 파란 남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그런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동재가 썼던 거고 리스트로도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검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울산시청 압수수색, 추미애 검찰 고위직 인사예고, 윤석열의 거치는, 추미애 검찰 물갈이, 거치 압박, 윤석열의 반격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검찰 입장에서 쓰는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정말 받아쓰기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했던 기자들 정말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이 남는다고 검찰과 관계도 없는데 먼저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유시민 장관 등이 뭐 비리 같은 거를 불어주면 뭐 일종의 그런 거죠. 딜이죠. 감형시켜주겠다. 가족은 구속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을 볼 때 채널A가 지금 뭐 이철 대표 측에서 우리 잘 봐달라고 접근해 왔다. 로비하게 접근해 왔다. 예. 완전 센 거짓말이고요. 기자가 검찰 끈앞을 그러니까 그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이철 대표에게 로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작인 걸로 드러나면 채널A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조건부 연장 그 허가의 연장 이 부분이 지금 4월 달이면 결정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전에도 그랬다고 채널A하고 TV조선은 지금 사실상 이 목숨이 감당한다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 이철 대표한테 편지까지 보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철 대표가 자기 측근을 보내가지고 이 기자를 만나보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제보를 이철 측에서 해가지고 채널A 사무실에 가서 만나는 장면을 찍는 상황인데 채널A 어제 물타기는 그런 거였어요. 몰래 카메라 찍은 취재 윤리에 먹은다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이동재라고 하는 놈이 자기 단독으로 이 사건을 벌였을 가능성은 0%예요.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이동재 기자가 그 이철 대표한테 보냈다는 그 편지나 지인을 만나서 나눴다는 그 대화 내용 중에 검찰 수사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이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거죠. 뭐 언제 뭐 수사를 받을 것이다, 언제 조사를 받을 것이다, 뭐 언제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검사나 그 검사실의 그 수사관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 도대체 기자하고 검사하고 어느 정도로 가깝길래 어느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눴길래 기자가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또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KBS와 김경록 PB의 인터뷰에서 충분히 봤다시피 이게 KBS 기자가 거의 검사가 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이어 끼우고 시키는 대로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취재를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끈앞풀의 끈 길이가 KBS가 기냐 얘네 채널A가 기냐 이거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게이트급 사건이에요. 예.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이란 놈이 특정 대형 언론사의 기자를 사주해가지고 현 정권의 핵심부를 조작하려고 한 사건. 그러니까 진실을 하나도 안 중요해. 이 새끼들은 지금 조국 장관 때 봤잖아. 예. 선거 전에 어마어마한 게 터짐으로써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게 만드는데 일조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넘어가요? 요거는 게이트급 사건이고 더 이상 윤석열이 위에 있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진짜 그 최측근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최측근 뭐 검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오늘도 뭐 해안사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다 밝혀야 돼요. 다 부산? 까야 돼. 부산에서 저는 모릅니다. 부산인지 울산인지 뭐 모르겠지만 이현주랑 만나고 있어요. 회를 그렇게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이동재 기자의
그 리스트 중에 기사 리스트 중에 오락가락 유시민 발언 검찰 허위 사실 유포 자백한 셈 이렇게 타이틀을 뽑은 게 있어요. 맞아. 그때 나도 그 본 기사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타이틀로 뽑아내는 게 기자가 할 일이냐. 근데 이거는 너무 검찰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런 기사를 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들 정도의 기자들 막 뽑아냅니다. 근데 그런데 긴밀하다는 표현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게 한 몸이지, 한 몸. 너무 그게 너무 건조해. 긴밀하다. 자웅동체 같은 거야. 예. 한 몸이 한 몸. 그런데 이번에 지금까지 채널A는 무수한 공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네. 왜 이 기사 이딴 식으로 쓰냐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뉴스 클로징에 보도 채널A의 입장을 뽑아낸 것도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걸렸구나. 당황했지요. 네, 당황한 면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나 얘네들 지금 어저께 밤에 그 채널 A의 그 클로징이 나오는 거 보고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그 생긴 것도 참 비호감으로 생긴 놈 앵커 하나가 이거 이렇게 읽더라고. 봐봐요. 채널 A는 지난 22일 사회부 이모 기자가 뭐 이동재라고 해라 그냥. 신라젠 전 대주주인 VIK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철 대표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철 대표가 자기 측근이라는 사람을 이 기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얘 말하는 거는. 또 피의자인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습니다. 마치 말하면 이철 대표가 그 측근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냈다는 식으로 비틀잖아요. 맞아요. 얘는 접근을 먼저 이동재가 했다고. 유시민 장관 등에 대한 정권 핵심부의 비리를 불어주면 감형해주겠다는 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온통 거짓말이에요.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인물에게도 23일 이 전 대표의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달하고 취재 중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마치 이철 대표 쪽이 이 사람들한테 채널A 기자한테 뭘 여기다가 지금 청탁을 합니까?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기자를 통해 그 선처를 해요? 이 바보 같은 소리를 왜 합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철 대표 측이 바보도 아니고 기자한테 이런 부탁을 왜 하겠어요. 저는 이쪽 기자가 먼저 그런 말을 던졌으니까 했다고 분명히 보이는데 그게 그러니까 녹취가 편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있잖아. 녹취가 네. 나오잖아. 녹취가 나오면 계속해서 기자가 이철 대표의 측근한테 계속해서 그런 식의 딜을 하잖아요. 유만 날려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유시민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당시에 알릴레오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이게 드러나기 전에 이철 대표가 12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2년형 자체가 굉장히 과하다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오싹하게 느껴지는 게 그게 다 그때부터 계획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했을 때부터 그때도 이미 검찰에서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이 민주진보 진영의 유력 인사들을 하나하나씩 다 치기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이철 대표 같은 사람들이 하나 뭔가 꼬리가 잡혔을 때 과도한 형량으로 일단 감옥에 넣어놓고 어떤 협상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미리 다 심어놓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니 이거는요. 이 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뭐 한모 씨? 한동모 씨? 아 이거 회 좋아하는 뭐 이렇게 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다 H로 돌아가네. 어. 예. 한뭐훈 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 봐봐봐. 검사장이 했다는 말이에요.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 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얘네들 스킬인 거예요. 의혹이 없는데 언론에서 막 떠들면 압색하거나 이럴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명분을 만들었던 지금까지 수사 기법이 이런 식이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조국 정권 때 딱 그렇게 했잖아요. 언론이 떠들고 그 이슈가 되면 20군데 압색 치고 이 방식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이 방식으로 지금 유시민 장관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유시민 하나의 케이스가 아닐 거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내 말이 유시민뿐만 아니라 여기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
청와대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유시민이 1번인 거예요. 어. 2번, 3번, 4번, 5번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기자인지 협박범인지, 그러니까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고 본인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진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이거는 사실 가족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진짜 사람 불안하고 무섭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 교도소에 갇혀서 아무것도 가족들한테 해줄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 기자라는 사람들이 검찰과 엮여있는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와가지고 네 가족은 어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비위를 빼내라고 하면 이건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기자가 할 짓이냐고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추미애 장관도 이제 감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진짜 이거는 선거 앞두고 터진 빅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그냥 보여주는 사건인데 문제는 만약에 한동훈이가 그래 한동훈이라고 치자. 윤석열의 최측근인 자가 이런 적이 없다고 하면 당장 이 기자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고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만약에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범이 드러나는 거고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이 기자가 한동훈 등을 사칭한 짓을 했다면 얘는 당연히 당장 구속이 돼야 되겠죠. 구속 하나 못 하나를 직접 보는 게 중요하고 한동훈이 그쪽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죠.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근데 지금 이 기자가 갖고 있던 그 녹음 파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직접 들은 녹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밝혀지려면 근데 수사를 누가 해? 검찰이 하면 못 밝힌단 말이야. 경찰이 해야죠. 이건. 당연히 경찰이 해야 되는 거고 이 법무부 쪽에서는 검찰 통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당장 이 사건 자체는 바로 감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자체나 윤석열 자체가 어떤 자기들 스스로가 덤태기를 안 쓰고 싶다. 진짜 결백하다면 당연히 이 기자부터 신병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재 기자, 이동재 기자가 뭐 싫고 믿고 괘씸해서가 아니라 이동재 기자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구속하거나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검사장이 여기서 꼬리를 잘라야겠다 하면 그 꼬리가 누가 됩니까? 이 이동재 기자라고요. 그 이동재 기자가 그러면은 마티즈를 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그 마티즈가 빨간색일지 파란색일지 우리가 그것만 모르는 거지. 우리가 예전에 봤잖아요. 그거 있잖아. 이 검찰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건을 조작해낸 죄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쨌건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빼박이 된 상황이에요.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 측이 이게 전혀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되고요. 관련이 있다면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검찰총장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고 한동훈이 누굽니까? 오른팔이잖아요. 사실상 조국 수사를 주도했던 놈이잖아요.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에 와서야 좌천되는 상황이었죠. 수사에 그렇게 떠들썩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정에서는 개쪽당하고 있는 이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이 선거에 이기게 할 목적으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적 사건을 공작했다는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요. 검찰 전체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다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검찰 자체를 해체해야 되는 순서를 밟아. 아니 대한민국에 검찰총장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최측근이라는 자가 여당이 선거에서 지기할 목적으로 선거 공작을 시도했다면 뭐 여야를 떠나갖고도 그렇지만 이건 도대체 검찰이 얼만큼 정치권을 우습게 보는지 사실은 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인식 대통령도 결국은 임기 끝나고 나면 우리들이 구속시키고 수사할 거라는 그 오만 방자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사건이에요. 이건 용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명백하게 나는 이 수사의 이 정치 공작이 선거 내내 이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국은 어떻게 당했는지. 네, 우리나라 지금 언론 구조 자체가 이 사건 자체를 그냥 검찰이 재수없게 어떤 허풍쟁이한테 엮여가지고 잠깐
쓴맛을 보고 지나간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다루려고 지금 이미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좀 시민으로서 무력함을 느끼죠. 이게 지금 채널 A는 마치 이철 대표가 이동재 기자에게 접근한 것이냐 이야기를 했죠. 그걸 대비해서 MBC는 오늘 후속 보도는 거기에 대한 반박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2, 3일 보도가 나가고 첫 보도로 확전되지 않아요. 다만 MBC가 이 보도한 것이 역대급으로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어요. 다른 매체가 단독 꺼내면 어쨌든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뭐 채널 A와 MBC가 서로 공방 주고받는 듯 마치 심판인 듯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뉴스 단독과는 다르게 PD수첩 이후에 최성해 뭐 표창장 조작하네 이거 관련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많은 특종을 냈지만 어떤 언론도 조용히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아니라고. 오늘 보도가 저는 이 사건이 확 불을 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MBC 보도 오늘 뉴스데스크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저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우리가 선거 개입이라고 말을 할 만큼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뿐만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민주당 후보를 필두로 검찰 그 압수수색을 해가는 것이 저는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오늘 조선일보 단독으로 김영배 후보의 그 압수수색을 다룬 것처럼 이거를 빨리 묻고 선거에서 그 불리한 이슈로 계속 키워나가서 검찰에서 더 많은 압수수색을 땡겨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김영배 후보 압수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초반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제 PD수첩 보도가 나름대로 그런 압수수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아예 대놓고 시위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내일부터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전인데 그 전에 김영배 후보가 굉장히 무슨 비리나 있는 것처럼 압색을 딱 해버려. 이미지 얼마나 나빠진 상태에서 선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져간 것도 별로 없대요. 뭐 박스 한 개 뭐 반쯤 채워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력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건드리면 니들 다 죽는다 이런 분위기예요.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협박하면 이게 조폭이지.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수처 만들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지 검찰은 아직도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세워지고 나면 검찰이 자기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이 겁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잘못 보이면 없는 제도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이번 선거전은 예상을 했었어요. 4월 총선은 검찰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 4월 총선 끝나고 나면 공수처의 위치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법을 개정해서 무력화시킨다거나 저쪽이 이기면 정반대로 여당이 압승을 하면 공수처는 훨씬 더 강화될 거예요. 검찰의 입지는 훨씬 줄어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다.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공적이 통했다면 유시민 장관 그러니까 진위는 하나도 안 중요해. 얘네들 수사 방식이 뭐야.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엄청 흘려가지고 이미지 엄청 나쁘게 만들어 놓고 끝이잖아. 재판에 가면 아직까지도 증거를 못 내놓고 있잖아.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신라젠 이철 대표로부터 어마어마한 금품 수수를 했다라든지 관련해갖고 친문들 중에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비서관들 중 어떤 사람은 뇌물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로 안 되는 소문 퍼뜨리기 하고 언론들이 그걸 검찰 발로 받아 쓰고 선거는 지금 선거전은 시작됐고 야 문재인 정부 진짜 이런 게 있거든. 문재인 정부의 지금 각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돈 받은 비리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유재수 감찰 무마건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건 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정권 내부의 핵심에서 누가 돈 받았다 이런 비리가 없다고요. 만 3년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뭐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 보면 엄청 비리투성이다 이런 식으로 선거전 하면 굉장히 타격을 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막상 재판을 냈더니 증거가 없고 이게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저는 한동훈 같은 놈들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 우리 심정들 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정 같아서는 회를 쳐버리고 싶죠. 말 한동훈이라고 말을 해. 부산에 가 있는 놈. 그러니까 회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알아주시니까 고맙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 공작에 개입하는 공무원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이라고 여당이 져야만 되는 공무원들이 검찰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장모 단속이나 좀 잘하시지. 아 진짜. 아무튼 오늘 밤에 그 MBC 뉴스데스크 그 보도를 좀 더 예. 지켜보시고요. 내일 방송도 있고 모레 방송도 있습니다. 달달달 볶아버릴 거야 진짜. 이거는 한동훈이나 윤석열 이자들은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치게 그 자리에 놔두면 안 돼요. 지금 구속돼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범죄자 새끼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거든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심지어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은 또 선거에 말 한마디 못해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되니까. 선출직도 그렇다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금 감히 선거에 개입하려고 그래? 자기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을 떨어뜨리려고 그래?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